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 주인데요. 지금 이제 9월 말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죠. 오늘은 이제 좀 지수가 좀 과하게 빠졌는데 일단은 이제 뭐 지수부터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제목에도 써놨지만 다행히 그죠? 지수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테마주들 특히 이제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한데 굉장히 패턴이 너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이쪽을 많이 해봤지만 제가 봐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 참고들 하셔서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모레 3일만 딱 열리니까 이번 주. 네. 어쨌든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뭐 잘 마무리만 잘 지시면 돼요.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지수는 잠깐만 여기 부국철강을 띄워놨는데 요거는 저기 뭐 이따 뒤에서 이게 이낙연 테마주로 이제 올라온 건데 뭐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또 뒤에서 따로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수가 좀 과하게 빠졌는데 하필 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많이 뺐어요, 그죠?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예요?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려면 오늘까지 팔아야 되잖아요. 오늘 월요일 팔아야 추석 연휴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추석 전에 주식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불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들, 아니면 추석 전에 이제 돈을 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월요일까지 버티다가 팔거든요. 오늘이 그 D-1이니까. 근데 이제 꼭 요런 날 지수가 안 좋아요. 꼭 투매 나오거나 뭐 급락 나오거나 그래서 꼭 사람들 좀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그게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그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지수가 잘 안 빠집니다. 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설령 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이 나와도 오늘 코스닥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증시가 좀 빠져도 우리나라는 안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요거는 가능성이니까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이 코스닥 지수가 과하게 빠진 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2차전지 때문에 그래요. 2차전지 이제 에코프로 비해 뭐 8%씩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저런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저쪽도 이제 오늘 마이너스 5% 빠졌죠. 저런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5%씩 빠졌다는 얘기는 개별주로 따지면 한 15% 이상 급락한 거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크게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많이 끌어내린 거죠.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앞에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죠. 근데 나중에 떨어질 때도 지수를 폭락시켜서 조금 불편하게 할 거다. 미리 알고는 계셔라. 다만 2차전지가 저게 급락이 나오고 이제 폭락이 나오고 다시 못 일어날 만큼 완전히 꺾어놔야 여태까지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이 수익이 나신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폭락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셔라.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이 또 그날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죠. 마이너스 0.4% 멀쩡했어요. 네. 자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과하게 빠졌는데 어디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일본과 왼쪽 밑에 있는 대만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오늘 그 일본 증시는 0.8% 상승 나왔어요. 괜찮았죠? 뭐 일본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대만 증시를 보시면 대만도 0.6%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하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시초가가 저점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한 대만도 투매 없이 오늘 무난하게 상승 마감을 잘 했고, 일본도 다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시초가 대비 뭐 크게 빠진 게 없죠. 아침에 0.3% 상승 출발해서 그냥 아주 잘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이 좀 나온 거죠. 중국은 원래 그러니까 빼고, 그렇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하게 하락을 했느냐? 2차전지 때문인데 2차전지가 코스닥에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자 이걸 보세요. 우리 회원들 낮에 이거 시황 잡아드릴 때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하죠. 네. 오늘 보시면 뭐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 매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랑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1000억 원대 초반 순매도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도 아니고요. 네, 무시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히 금융투자가 거래소에서도 코스닥에서도 많이 샀어요. 특히 금융투자가 거래소에서 3천억 이상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오늘 만약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다면 오늘 코스닥 지수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연기금이 미친듯이 팔았고요. 거래소에서. 네. 금융투자는 뭐 사들였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딜 팔았냐? 어딜 팔았냐? 2차전지라고 먼저 이제 답을 얘기해 드렸는데 전기전 저희 거래소 쪽을 보시면요. 제일 많이 판 데가 어디예요? 외국인이 자, 오늘 코스피에서 13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자, 1300 그죠? 그런데 철강금속에서 1500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500억 가까이 팔았어요. 두 사람 거를 합하면 2000억이 넘어요. 근데 아무튼 외국인이 전체 코스피에서 판 거보다 철강금속에서 많이 팔았죠? 이게 누구겠어요? 이만큼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건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누구죠? 포스코. 포스코가 최근에 외급등했죠? 2차전지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 지금 외국인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네? 그 다음에 화학업종에서 200억 외국인이 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화학업종으로 분류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2차전지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원래 대만이랑 그 일본처럼 이제 상승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못 간 거죠.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 0.8%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포스코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도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요. 그쪽이 이제 떨어지니까 뭐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더 심했죠. 코스닥은 2.1% 이제 급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코스닥도 업종별로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코스닥에서 2차전지는 누구예요? 금융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잖아요. 잠깐만요. 둘이 또 바뀌었나?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코스피인데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이거 다시 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2위인데 마이너스 3%, 포스코가 시가총액 5위인데 마이너스 5%, 삼성 SDI, LG화학 2차전지죠. 요거 7위 8위인데 마이너스 1%, 2%,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저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6%. 이러니 어떻게 견뎌요? 다 하락을 하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4%밖에 안 빠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건드려 놓은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죠. 둘이 지금 시가총액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아까 제가 그래서 잠깐만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위인데 서로 한 2조 원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에코프로가 2위고 둘 다 마이너스 8% 빠졌죠. 포스코 DX 이것도 연관이 있고 LNF 마이너스 2%죠. 뒤에 뭐 알테오잔하고 JYP 엔터가 아무리 급등을 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누구만 많이 죽으라고 빠진 거예요? 2차전지가 이쪽도 이제 크게 빠졌는데 2차전지가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2차전지 대장주들이 급락할 때 그거를 이제 막아줄 만한 게 없었던 거죠.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진 거니까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또 저녁 방송하는데 지금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열받으니까 술 한잔하러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2차전지가 떨어져야지 우리의 차례가 오는데 여기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 2차전지가 또 가는 거예요. 2차전지가 이제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될 만큼 폭락을 시켜놔야
예, 우리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돼지 잡듯이 돼지 잡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실제로 보기 힘드니까 유튜브에 찾아보시든지. 저는 유튜브에서 본 적은 없는데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돼지 멱다는 소리. 아우 최악입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미엠은 제가 보기엔 돼지로 보여요. 이 에코프로가 뭐예요? 금융업종이에요. 금융. 외국인 여기서 800억 팔았죠.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이 일반 전기전자로 되어 있어요. 얼마 팔았어요? 790억. LNF도 일반 전기전자로 되어 있을걸요? 네.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1600억이에요. 맞죠? 1600억.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판 게 총 1100억인데 그럼 뭐예요? 400억 넘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폭락은 누구 때문이다? 2차전지 때문이다. 자, 그러면 2차전지가 그러면 이제 급락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예요? 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3월달에 미국의 실리콘은행 파산했을 때 그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요. 그 다음에 7월 말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 이 썩을 놈들이 여기서 날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폭락 나왔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에코프로, BM, 금양, 포스코 홀딩스, 이하 포스코 관련주들 걔네들만 갔지 나머지 종목들은 다 폭락했다고요. 다 신저점 나오구나. 신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다시 급등하면은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럼 떨어지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물론 오늘은 힘드셨을 거예요. 왜? 지수가 자꾸 빠지니까. 그것도 추석 전에. 심리적으로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올라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아무튼 에코프로가 이 정도로 급락을 시켜놨으면요 이거 회복 잘 안 됩니다. 이거 카카오랑 거의 같은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그죠? 네. 이게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은요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어요. 고점이 58만원이니까 반토막이 얼마예요? 29만원이거든요. 지금 26만원이고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났어요. 이거 회복 잘 안 돼요. 잘 보세요. 올라갈 때 잘 보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일반 한번 더 찍어주시고. 저기 뭐야 오늘 뭐 또 스포츠 뭐 하나요? 아시안 게임 또 기간이라 광현님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열심히 하죠, 그죠? 네. 그런 걸 잘 안 봐요. 모르겠어요. 난 그쪽에 취미가 없어. 운동은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건 난 별로. 네. 운동을 좋아하는 거지 잘하지는 않습니다. 네. 건강삼아. 네. 이몽진님 어서 오세요. 네. 지주현님도 어서 오시고 이현정님도 어서 오시고. 네. 자, 잘 보세요. 이것도 기법 강의인데 자, 짧게 하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올라갔을 때의 거래가 실린 양봉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뭐냐면 떨어질 때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양봉들은 이제 무시하고 거래가 실린 큰 양봉들 위주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급등을 여기서 세게 시작한 게 누구냐 이거란 말이에요. 요게 에코프로 BM이 이게 나오면서 앞에서 이 만들어놨던 이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간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 이거란 말이에요. 이날 몇 프로 올라왔죠? 16% 거래가 많았죠.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요 위에와 요 아래에 있죠? 양봉의 시작과 양봉의 끝, 즉 시가와 종가가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왜?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갔으니까.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들었다 놨다 했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 소화를 좀 시켜주면서 뒤에 방금 말씀드린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디가 가장 센 지지선이겠어요? 여기하고 여기인데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지노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깨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어때요? 깼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사망 판정 받아요. 사망 판정. 에코프로 BM 들고 계신 분들 제 방송 보지 마세요. 더 힘들어지실 테니까. 이거는 죽은 거예요. 이거는.
다 빼먹고 나간 거라니까요 이게. 네. 여긴 깨면 안 돼요. 그 이거 뭐예요?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이해가 갔었죠, 그죠? 회복이 잘 안 되는 차트예요. 차트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차트만 놓고 얘기합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다 해놓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지지선 깨면 안 되는 지지선을 깬 게 누군데?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아까 외국인이 이제 죽으라고 팔았는데,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때가 아닌데, 그죠? 네. 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인데 누가 팔았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는데 오늘 평상시보다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중에서 투신하고 연기금도 팔았고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판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양봉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깨면서 내려오게 한 게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국인이 다시 사주지 않는 이상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외국인이 판 거 누가 다 샀는데? 개인이 샀잖아요. 외국인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사주겠어요? 저 같아도 안 사줍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확실하게 꺾인 기쁜 날인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2차 전지가 없어서 7월 달에 막 힘들었던 분들, 이 썩을 놈들 자꾸 욕하죠, 그죠? 이 썩을 놈들이 막 지들끼리 급등했을 때 그때 보유 종목 전전전 깨는 바람에 수많은 그 마음고생과, 그죠? 네,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도 이제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더니 떨어질 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오늘 번호 찍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돼지라고 했던 거예요. 이 돼지들. 네. 오늘은 힘드셨겠지만 곧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 급락한 것 때문에 마음고생들 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이거 무너졌어요. 네, 자, 요거 딱 2, 3분만 더 보고, 이제 대선주 얘기 좀 하죠. 대선주가 오늘 설명할 게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이건 코스피 쪽 이제 종목들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엄청 나거든요, 둘 다.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그 아까 에코프로비엠처럼 막 쭉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천천히 빠지는 거다. 언뜻 봐서는 횡보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언뜻 봐서는 막 횡보하면서 또 올라갈 것처럼 막 세력이 매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아니다. 이게 어떻게 빠지는 거라고 그랬죠? 천천히 티 안 나게 이렇게 빠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느낀다. 서해안 갯벌에 물 들어오고 물 빠질 때 있죠? 그거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엄청나게 물이 빠져 있거나 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빠지고 나서 보면 이제 느껴지신다고. 순간 아닌 척했죠? 네. 다시 빠지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여기다가 추세선을 이렇게 보시면은 딱 나오죠. 이렇게 그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이 방향으로 빠지는 천천히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어때요? 횡보가 아니라 약간 우하향이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거보세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래서 이쪽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아무튼 오늘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갖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걱정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일반 개별주들은 덜 빠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되니까 6일 동안 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사람들은 손절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겠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막 내일 바로 올라갈까봐 막 비중이 실어서 돈 빨리 벌리려고 하는 그 욕심. 응? 빨리 벌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네. 교통사고가 보통 그럴 때 나잖아요. 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겁에 질려서
손절 우습게 생각하고 막 현금 막 만들 때, 손절하면서 현금 만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심형상 있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겁이 나겠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다른 나라 증시는 어디도 조정을 이렇게 받는 데가 없어요. 나스닥 증시 이게 횡보하고 있는 것이 뭐 이게 조정입니까? 다시 보시라니까. 네? 독일 증시 이게 뭐 조정이에요. 박스권이지. 박스권 바닥이구나.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바닥이구나. 일본 멀쩡하고 대만도 멀쩡하고요. 인도도 멀쩡해요. 뭐가 문제인데요 지금? 응? 근데 코스닥만 유난히 왜 저러냐 이거예요. 2차 전지 때문에 그렇다. 외국인이 그냥 정리하고 나가니까. 이해가시죠? 네. 개미들 저기 무덤됐어요. 자, 이제 지수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바로 들어가죠. 시간이 한 30분도 안 남았네요. 이제. 대선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대선 테마주들이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게 맞아요. 네. 자,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맞아요. 그런데 시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는 못 가요. 그리고 그 총재에 이재명 씨가 기습적으로 9월 1일부터 단식을 하는 바람에 꼬였어요. 네, 꼬였다니까.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 수사받을 거 있으면 수사받고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한 거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면 되는데 갑자기 단식을 또 20일이나 넘게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대선주가 지금 꼬였단 말이에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안 그래도 여기 보세요.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지금 7조 원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계속. 코스닥 쪽 거래대금이 오늘 보시면 8조 원대. 좀 줄었죠, 그죠? 계속 줄어요, 조금씩.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저런 돌발 변수까지 생기니까 테마주가 뭐 가기는 가는데 조금 어정쩡하게 갔죠. 그리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체포동의안이 지난주에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봤는데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테마주의 온기가 대선 테마주에 이제 온기가 들어온 거죠. 네. 또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결이 되니까 종목들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종목들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세력들도 당황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제 대선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서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복잡해요. 오늘 방송창 제목이 좀 재밌죠. 대선주 본격적인 움직임 포착 얘기해 드릴 겁니다. 패턴은 매우 매운맛.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어려워도 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네,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이상한가? 그게 아니라 되게 어렵게 봐야지. 네, 자 보죠. 근데 다 듣고 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야. 아, 다 움직이고 있구나. 네.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죠. 돈이 별로 없어서 많은 종목이 못 가요. 자, 화천기계부터 볼까요? 조국 관련주인데 조국 호칭은 빼겠습니다. 네. 조국 관련주인데 금요일날 이 사람이 김어준의 무슨 뭐뭐뭐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물어봤대요. 상대방이 총선 나갈 생각 있냐고. 그랬더니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되게 이상하게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왜 이러지? 네. 근데 이제 그 방송 몇 시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크게 연관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그 방송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날 되게 회개망측하게 끝납니다. 7%에서 플러스 7%에 시작했죠. 왜냐면 목요일날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주시장 끝나고 나서 이재명 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급등 출발한 거예요. 근데 너무 오버했죠. 마이너스 8%에 끝나요. 물론 거래 없었고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가짜 몽들 많다. 돈 들어온 거 많다 막 그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금요일날 이건 얘기 안 했어요. 화천기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 똑같은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요거하고 화천기공이 급등을 하긴 했어요. 어디까지? 15%까지. 근데 돈이 들어왔죠 오늘. 돈이 들어왔는데 크게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천기계만 갔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삼보산업이라고 있다 그랬죠. 이것도 들었다 놨어요.
오늘 장중에 8%까지. 근데 가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만 가요. 네.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이 변신의 귀재인데, 신성홀딩스가 오늘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20% 들었다 놉니다. 왜? 조국 관련주로, 소금 관련주로 막 움직이다가 조국으로 다시 붙었어요. 이거 신성홀딩스 이거 생명력 대단합니다. 이거 조국. 아까 샘표가 눈치 없이 따라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딱 하나만 보내죠. 화천기기. 자, 그 다음에 조금 간 거. 진양폴리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여기서 다 팔았다 그랬죠. 저희 팔고 나서 지금 당분간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진양폴리가 안 가고, 금요일에 얘기했죠. 이거는 진양산업이 올라온다고. 오늘도 보면은 금요일날 진양산업이 혼자 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3%, 물론 많이 가진 않았지만 오늘 3% 올라갔어요. 진양화학, 진양폴리, 진양홀딩스, 진양산업, 진흥기업, 요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그 오세훈씨 테마주인데, 이 중에 딱 하나 진양산업만 가요. 진양폴리 다음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진양산업이잖아요. 차트가. 이게 안 되니. 여기도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 하나만. 또 이게 나오죠. 돈이 진짜 없나 봐요. 그리고 김동현 씨 거, PM풍년이 금요일날 상한가 갔었고 오늘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8%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아무튼 잘 끝났어요. 직전 고점. 네. 52주 신고가 났는데 대량거래가 터지긴 했어요.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량거래가 터진 건 맞는 게, 상장 주식 수가 딱 깔끔하게 1000만 주입니다. 총 발행 주식이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1040만 주. 오버했죠.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못 갔죠. 누가 갔냐? 상한가 찍은 거는 CCS예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었죠. 이거 동전주, 잡주, 그죠? 잡주라고 보시면 돼요. 신기한 패턴이죠.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올리죠.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이게 김동현, 충북. 근데 위나이텍 얘기했었죠. 이건 안 가요. 들었다만 났고요. SG글로벌, 네, 오늘 안 갔어요. 마이너스 3% 끝나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호메론도 이제 김동현 씨 테마주로 알려드렸죠. 다 들었다 놨긴 했는데 그냥 당연히 못 가겠죠. 최근에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대선 테마주가, 제가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는 와중에, 거기다가 이제 9월에 망한다 위기설에, 하필이면 또 9월 말 또 추석 연휴에 또 6일 동안 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현금도 없고, 소비 심리도 최악이고, 그러니까 딱 한 개만 올리네 보니까. 그 이낙연 씨 테마주는 여기도 재밌어요. 그 서원이죠. 서원이 금요일날 상한가 갔었잖아요. 오늘 이게 아까 PM풍년처럼 김동현 씨 테마주의 PM풍년처럼 이게 급등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20% 가까이. 근데 끝날 때는 다 내려왔죠. 이게 분차트 상황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 이게 올라가다가 아무튼 아침 일찍 고점 찍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국철강이 이거 금요일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재밌는 놈이라고. 이게 이놈 저놈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낙연 테마주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요. 이낙연 씨가 이제 그때 미국에 공부한다고 미국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여기 박스권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다 놨다만 해놨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재명 씨의 그 체포동의안 가격 딱 얘기 나왔더니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가고 금요일날 아침에 점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점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15%, 그러니까 절반이 날라갔죠. 상승폭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대량 거래 터지고요, 그죠? 10% 눈봉에 이거 뭐 끝난 것 같죠? 근데 잘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한 채 끝났어요. 그거는 이게 여기 지금 파랗게 박스 쳐놨죠, 그죠? 종가가 어디냐면 딱 그 위에서 끝났어요. 딱 그 지점에서. 종가 관리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낙연 테마주에 대량 거래 터진 음봉들이 많다. 이것들은 아무리 봐도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아 호재 나왔는데 못 갔네? 그럼 제로 소멸이야. 이건 끝났어. 이제 이낙연 씨 거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난 따르키 본다라고 했죠. 그게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이게. 부국철강은 우리방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죠. 우리방 보유 종목에서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요게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25%까지. 끝날 때도 잘 끝나고. 거래가 3,800만 주 나왔죠. 자, 상장 주식 수가 2천만 주. 금요일 날 2천만 주 터졌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의 거의 2배. 이거는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죠. 네. 요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건 리스크가 크죠.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지. 그럼 다른 거 갖고서 좀 더 먹어 더 오게 하면 되지. 뭐하러? 발행 주식 수의 2배나 터진 주식을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남아토건 금요일날 장대목 맞았는데 오늘은 14%까지 올라갔다가 10% 반납하고 4%에 끝나죠. 이게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남산알루미늄 희마리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고 있고 남아산업 이러고 있고 그렇죠? 네. 이쪽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주연테크는 동전주라서 패스. 동전주 이게 동전주하고 잡주들이 지금 잘 가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수급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동전주나 원래 이런 게 잘 가요. 근데 이제 동전주나 이제 부실주나 잡주를 명색이 전문가인데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요일날 이낙연 씨 테마주들이 엉덩이만 들었다가 당봉 맞았는데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온 거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잘 골라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갔고요. 하다못해 누구 것도 갔냐면 보혜양조도 갑니다. 보혜양조. 보혜양조는 누굴까요? 이게 예전에 여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그 당시에 위중무역 전쟁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대선주가 많이 갔어요. 2018년 그때 이제 2018년 초인가 안희정 씨가 미투로 이제 완전히 저기 됐잖아요. 네. 날라갔죠 뭐 그건. 그 이후로 누구 테마주가 가장 먼저 움직였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선주 가장 먼저 움직인 거는 안희정 씨 이후로 얘기했을 때 누구냐 유시민 씨 겁니다. 그때 그게 보혜양조였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조국 사태가 터지고 그때 조국 전 장관 편에 서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많이 했다가 그 이후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 움직였더군요. 유시민 씨가 뭐 무슨 얘기를 또 했다면서요? 네. 이재명 씨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냈다고 하던데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 할 때는요. 여기 유시민 씨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유시민 씨가 막 이제 누구 정치인 편들 때 있죠.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게 난처하고 힘들 때 그때 저 사람이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상황이 나아지진 않더라고. 오늘 아무튼 보혜양조가 이게 장중에 16%까지 급등했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권해드리진 않으니까. 네. 이게 다른 사람 테마줘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은 그 사람 걸로 갔고 한동훈 씨 것도 궁금하시죠? 움직였어요. 오파스넷 이런 거 보면 조금 움직이다 말았죠? 아까 뭐 저기 남선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죠? 근데 누가 많이 갔냐면 노을이 이게 뭐예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위장하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무상증자 권리락 내일은 또 몰라요. 봐야 돼요. 이거 복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불복. 30% 50%짜리 수익이 금방 나든가 아니면 금방 손실 날 거라고. 물론 약도 없다. 근데 이게 왔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방 뒤로 후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장중에 20% 갖고 올라옵니다. 거래도 꽤 있었고요.
그냥 뭔가가 막 움직여요. 그런데 이거하고 뭐 태양금속 8%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양금속 8% 보여드릴까요? 네. 좀 움직였죠, 8%? 근데 뭐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오진 못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근데 비지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금비 오리코 안 움직여요. 유니드 BT 플러스 안 움직여요. 뭐예요? 다 각자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특정 한두 개만 올리고 나머지는 못 가요. 그 이유는 아까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세력도 돈이 없는 것 같고, 올리려면은 어떻게 돼요? 올리려면 개미들이라도 받쳐줘야 되는데 개미들도 안 사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하시듯이 한두 개만 놓고 보면은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유니드 BT 플러스 이걸 놓고 볼까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거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회복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뭐 올라오더라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죠. 태양금속 보세요. 이거는 오늘 양봉 난 거 보니까 다시 올라올 것도 같고 아니면 떨어질 것 같고 잘 모르시겠죠. 솔직히 그죠? 네. 금비 이런 거 움직이지도 않아. 야, 가만 보니까 세력도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누구요? 저 김동현 씨 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위나이텍 마이너스 4% 세상 다 끝난 것 같죠. SG 글로벌 이거 뭐 갈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하시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애매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안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다 움직였잖아요. 오세훈, 한동훈, 하다못해 뭐 저기 누구야 유시민 씨 거까지, 김동현, 그리고 아까 누구야 이낙연 씨 것도 다 움직여. 대표주들 다 움직였어요. 한두 개씩은 상한가에 갔든지 상한가 근처라도 갔든지. 그리고 종목이 자꾸 많아져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기존에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다 안 움직여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된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틀 연속 뭐라 그랬죠? 겁먹지 말고 매수할 게 있으면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수익 나서 팔 게 있으면 팔아라 그랬잖아요. 저희 방에서 진양폴립 한 것도 얘기해드리고 막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팔았다고. 원래 대선주는요 솔직히 50% 이상은 수익을 내야지 대선주에서 수익을 냈다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대선주 막 50% 이하짜리 수익 난 거는 여기 나와서 자랑도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요즘엔 어때요? 뭐 물론 이제 10% 20%짜리 수익 내고 자랑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팔았다 담담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응? 팔 건 팔고 살 건 사고. 이거는 특정 종목이 오늘 뭐가 갈까라고 맞추려고 하면 그 순간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한동훈 씨께 갈 거야. 딴 사람과 안 갈 거야. 그거를 누가 먼저 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패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누구야? 이재명 씨가 내일 법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죠. 거기에서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이 되면 이제 또 집으로 가겠죠. 병원 가겠다, 그죠? 네. 단식 뭐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될까 안 될까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패착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세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얘기해볼게요. 왜냐하면 구속이 만약에 기각이 안 되잖아요. 기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될까봐 막 올라갔던 아까 얘기했던 화천기계, 뭐 부국철강, CCS 다 음봉맞겠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은 더 큰 혼란에 빠질걸요? 그리고 검찰은 다시 영장 청구할 거고 더 시끄러워질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재명 씨로는 안 된다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또 이낙연, 김동연 씨 거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각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요 가결이 아니라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씨 거랑 이낙연 씨가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한동훈 씨 것도 그래서 갔고 부결될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각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김동연 씨 테마주하고 이낙연 씨 테마주, 한동훈 씨, 오세훈 게 다 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 세력들이 어떻게 줄지 모르거든요. 개미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제 드디어 구속됐으니까 이재명 끝난 거 아니야? 뉴스 나왔으니까 그러면 김동연 테마주도 끝난 거 아니야? 요즘에 개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제로 소멸됐다고. 제로 뉴스 나왔으니까 결과 나왔으니까 끝났다고 막 또 아침에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세력들이 그래 집어던져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찍 받아가지고 10시 11시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상한가 만들 수도 있어요. 맞죠?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구속이 되거나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패착이라고요. 패착. 아까 자꾸 머릿속에서 패착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길래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패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한자로 제가 쓴 거 아닙니다만 패착. 이게 바둑 용어거든요. 바둑. 바둑을 몰라도 패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 수 때문에 시합에서 경기에서 지게 되는 그 수를 악수를 패착이라고 그래요. 패착이다. 그거 하나 때문에 졌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 테마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그거에 관심 없어도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 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대선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궁금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든지 그 자체가 패착이에요.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 아니면 개인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왜 이쪽에서 돈을 못 버느냐 다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돌고 돌아서 다 가요. 다 간다니까요. 아까 오늘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동신건설 있잖아요. 동신건설도 오늘 급등했었어요. 물량을 정리하는 것 같긴 한데 18%예요. 18%. 18%까지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다 갔잖아요. 물론 어제 급락해서 그렇지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패착이에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누구의 입을 잘 보면 되냐면 물론 이제 이재명 씨 입을 잘 봐야죠.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씨는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이재명 씨 측근 뭐 친명계라고 하나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이재명 씨가 구속된다는 전제하에 말을 많이 합니다. 안 될 거다가 아니고 된다, 자기들이 된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가정을 해놓고 말을 막 해요. 정치인들이니까. 그 사람들 말 잘 보세요. 구속되는 거를 자기들이 기정사실을 해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켜보자 이거죠.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지수가 급락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2차전지 쪽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회복하지 못할 만큼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나 저런 게 매일 막 8%씩 그렇게 매일 빠지진 않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으면 다 됐어요 이제. 네?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들이 그래도 이제 올라와줘서 다행인데, 대선주들이 아까 보셨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맞는데 시장에 돈이 없어서 특정 종목 하루에 한두 개씩만 가고 있다. 근데 그거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재명 씨가 기각될지 안 될지, 그 기각되든 구속되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맞출 생각을 하지 마셔라. 그냥 세력에 매집된 종목들을 딱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가요. 네. 저희도 오늘은 딱히 수익실현한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종목 중에 우리방 종목이 없었거든요. 아까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우리방 종목이 없었어요. 저희도 오늘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차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항상 그 돈 못 버는 사람, 뭐 주식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옮겨 다녀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제가 예전에 낚시를 좋아했는데 진짜 고기 못 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열심히 떡밥을 풀어요. 고기 모으려고. 근데 안 잡히니까 금방 또 다른 자리로 옮겨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죠? 그럼 바로 잡아요. 왜? 그 사람이 이제 많이 뿌려놨거든요. 고기가 모여 있는데 그 사람 또 딴 데 가서 밥을 막 줘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또 승질 난다고 옆자리를 가요. 딴 사람이 거기 앉죠? 바로 잡아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주식시장에도 보면은 자기 차례가 올 때가 다 되는데 꼭 딴 데 가요.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면 돼요. 지금은 종목수를 늘리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한두 개, 두세 개만 한다고요? 아이고, 패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테마주 패턴이 아주 매우 매운맛인데 쉬워요. 갈만한 거 쭉 이제 대선 후보 여러 명 거, 그 다음에 한 사람당 한 두세 개씩 딱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내 차례에 올 때까지. 항상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팔고 빨리 옆으로 이제 딴 데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안 올라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내 차례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자신 없으시면은 빨리 들어오시라니까요. 네. 오늘도 저기 신규 회원 2명 들어오셨어요. 이 신규 회원 2명의 특징이 우리 방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회원이었는데 다시 대선주 하시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분 다 성향이 좋은 분들이라서 다행이거든요. 네. 기존에 대선주로 수익 좀 내보신 분들이 다시 들어오셨다니까. 요즘에 계속 그래요. 신규원도 들어오긴 하시는데 기존에 회원이었는데 잠깐 사정상 이제 쉬셨던 분들, 그분들 다시 들어옵니다. 돈을 벌어온 분들이. 네. 들어오세요.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대선주 한 20년 했는데 설명하는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혼자 하시겠다. 무리하지 마시고 종목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추석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사놓을 거 있으면 사놓고 추석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 그게 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 동안에 이재명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했죠.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실제로 주말 딱 되니까 이재명 씨가 단식 중단 선언 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테마주가 또 움직였잖아요. 6일 동안 뭔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근데 대선주를 고르게 사놓으면 그 중에 먼저 가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사놓고 추석을 맞이해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막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막 버려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혹시라도 이제 갖다 버린 주식 있다. 내일 조용히 다시 사세요. 아셨죠? 겁먹지 마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 방송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김 실장님이 오늘 여기 세세하게 종목을 언급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니까 이분도 정치 테마주 잘 하세요. 네. 저랑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전문가가 좋으면 우리 방으로, 여자 전문가가 좋으시면 이쪽으로 가서 방송도 들으시고 들어오세요. 네네. 여기 이분도 이제 이낙연 씨 거 조국, 그 다음에 김동연, 한동훈 씨 거 다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제 거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3일 뒤부터 시작이 되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무리하지 마시고 매진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대박 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